이 채널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지금은 태평양 전쟁의 모든 전투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영상으로 만들어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 하나로 구축함 열전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함은 일본이 자랑하는 후부키급 구축함의 1번함 후부키입니다. 지난 두 개의 영상에서는 이 후부키급 구축함 두 척이 태평양 전쟁 극초반에 어떻게 연합군의 공격에 침몰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941년에 침몰한 일본 구축함 4척 중 하야테와 키사라기는 각각 미군 5인치 해안포와 와일드캣에서 투하한 폭탄에 의해 침몰했고, 시노노메와 사기리는 각각 네덜란드군 비행정과 잠수함에 당했습니다. 보통 태평양 전쟁에서 네덜란드군이라고 하면 거의 존재감이 없고, 그나마 알려진 전투가 배틀 오브 자바시, 자바해전에서 미군 네덜란드군 함대가 일본군에 크게 패하고 함대 사령관이었던 네덜란드의 카렐 도어만 제독이 전사한 것으로 주로 기억되는데, 자바해전 이전에도 네덜란드군이 단독으로 일본 구축함 두 척을 격침시켜서 예상외의 전과를 거둔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태평양 전쟁 극초반 동남아 해역에서 사건이 벌어지는데, 당시 최신의 일본 구축함 한 척이 겪은 사건을 또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토리를 마지막으로 1941년 말과 1942년 초 일본이 유리하던 시절에 벌어진 일본 구축함 관련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사진은 후부키급의 3번함인 하츠유키입니다. 후부키급 취역 이후인 1930년대에도 일본은 구축함을 꾸준히 만들었는데, 1932년에서 1933년 사이에 아카츠키급 4척이 건조되었고, 1933년에서 1935년 사이에 하츠하루급 6척이 취역했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 후반기로 넘어와서 1936년부터 1937년 사이에 10척의 시라츠유급 구축함이, 그리고 1937년부터 1938년 사이에 10척의 아사시오급 구축함이 취역했습니다. 일본은 이때만 해도 1930년 런던 해군 군축조약의 제안을 받고 있었는데, 일본이 조약 탈퇴를 결심하고 구축함 스펙을 향상시키기 시작한 것이 바로 아사시오급이었습니다. 오늘 등장할 주인공은 이 4개의 급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 바로 다음 급에 속했는데, 그 구축함급이 바로 1939년부터 태평양 전쟁 발발 직전인 1941년 9월까지 총 19척이 건조된 카게로급 구축함입니다. 카게로급 구축함은 런던 해군 군축조약의 제안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동안 건조된 구축함들의 운용 경험을 반영해 만들어졌고, 일본 해군의 함대형 구축함의 집대성이라고 칭해지고 있습니다. 1920년대 말 30년대 초에 나온 후부키급이 특형 구축함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카게로급은 다음에 나오는 유구모급과 같이 가평 구축함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카게로급은 예상외로 각 함에 남아있는 사진들이 다른 급에 비해 많지 않은데, 1번 함인 카게로도 네임쉽인데도 불구하고 사진이 매우 적다는 것을 일본 자료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의 함은 카게로급의 8번 함이고 기적의 구축함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유키카제입니다. 구축함 열전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유키카제인데요. 유키카제를 다룰 적절한 때가 되면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최소 2편 이상 만들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로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군 급강화 폭격기 편대를 본의 아니게 일본군 항모전단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일본 대패의 숨은 원인을 제공한 구축함 아라시가 카게로급의 16번함입니다. 태평양 전쟁 개전 직전 최신의 구축함이 된 카게로급은 이전급 구축함들과 비교되는 여러가지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920년대 말에 후부키급 구축함은 비록 호평을 받았으나 항속거리가 짧고 최고 속도도 개장 이후 34노트밖에 안 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4가지 다른 급의 구축함들도 각기 단점들이 전부 있어서 본격적으로 침략에 나선 일본은 자기들이 원하는 성능의 구축함이 절실했습니다. 카게로급은 1935년 태풍으로 일본 해군 함정들이 다수 피해를 입은 제4함대 사건의 교훈을 살려 필요한 부분의 함체 강도를 키우는 데 신경을 썼고, 출력과 속도도 직전급보다 조금 더 나은 52,000마력의 35.5노트까지 달성합니다. 주포는 12.7cm 연장포를 앞부분에 한 문, 뒤에 2문 배치했고, 무장면에서 특기할 만한 점으로는 일본 해군 최초로 준공 시에 93시거뢰
즉 산소 어뢰를 장착한 최초의 구축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대공방어로는 10여 년 전에 후부키급보다 더 발전된 96식 25mm 연장기 총 2문을 2번 연돌 앞에 배치했습니다. 이 사진은 카게로급 12번함 이소카제인데 이 원안에 25mm 기총이 연장으로 2문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대공방어용으로 이 25mm 기총을 처음 정식 채택한 것도 카게로급이었습니다. 하지만 1942년을 지나면서 이렇게 해도 대공방어가 약하다는 것을 안 일본 해군이 1943년부터 대공방어 무장을 강화하는데 이 사항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카게로급과 거의 동시에 만들어진 미국 구축함이 글리브즈급인데 글리브즈급은 이미 1941년 10월 완공되는 함부터 대공방어 능력을 대폭 향상시켜 2연장 40mm 보포스포 2문과 20mm 오리콘 기관포 6문씩을 각 구축함에 장비시켜서 구축함의 대공방어에 관해서는 미국이 일본보다 한 발짝 앞서가게 되었습니다. 카게로급 구축함은 공시 배수량 2,500톤으로 10여 년 전 주력이었던 후부키급의 1,980톤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카게로급 구축함의 6번함인 나츠시오는 1940년 8월 31일에 준공되었고 이후 제2수레전 대사나 제15 구축대로 편입되었습니다. 1941년 6월 23일 나츠시오는 일본 남부 휴가나다에서 동료 구축함 그리고 다른 구축대 구축함들과 함께 훈련 중이었는데 23일 밤 야전 연습을 끝내고 연습용 어뢰를 회수하던 중에 나츠시오와 제15 구축대 소속 아사시오급 구축함 미네구모가 서로 충돌합니다. 나츠시오는 이 사고로 우현 중앙부에 손상을 입고 약 70일간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태평양 전쟁 개전 후 나츠시오는 먼저 필리핀 전선에서 지원 임무를 수행했고 필리핀에서의 지상전은 이후 5월까지 계속되지만 나츠시오는 이후 동남아 전선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일본군은 네덜란드령 동인도를 침공하면서 보르네오뿐만 아니라 동쪽의 술라웨시 섬에도 병력을 보냈는데 일본군은 1942년 1월 12일 술라웨시 섬 끝자락에 마나도에 상륙했고 나츠시오가 포함된 제15 구축대 및 다른 함들이 이 작전을 지원했습니다. 술라웨시 섬 부근을 좀 더 확대해보면 위와 같은데 일본군은 북쪽의 마나도를 점령한 후에 남쪽에 위치한 켄다리 공략에 들어갔고 나츠시오는 이 작전도 지원했습니다. 1942년 2월이 되면서 일본군은 술라웨시 섬의 남단에 위치한 마카사르를 공략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2월 8일에 상륙부대와 호위함대가 마카사르 근해까지 다가왔는데 날씨가 워낙 좋지 않아 각 함들은 식별 등으로 상호간 통신을 실시하고 주변에 연합군 잠수함이 있다는 정보에 따라 대잠 경계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미 해군의 S급 잠수함 중 하나입니다. S급은 1920년부터 1925년까지 총 51척이 건조되었는데 미 해군이 최초로 대량 생산해서 연안 방어가 아닌 원양 작전을 염두에 둔 잠수함입니다. 태평양 전쟁이 시작될 때 S급 잠수함들은 함령 16년에서 21년에 달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오래된 구형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 37척이 전선으로 보내집니다. 이 37척 중에 5척이 영국 해군으로 보내져서 S급 잠수함은 대서양과 태평양에서 전부 실전에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군의 신형 게이토급 잠수함이 전선으로 투입되면서 S급 잠수함은 1943년 하반기가 되면서는 일선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 S급 잠수함 중 한 척이 바로 S-37이었는데 S-37은 진주만 기습 당시 필리핀에 있었고 당시 함장은 2차 대전 시 미국의 유명한 잠수함 지휘관이었고 나중에 해군 소장까지 오르게 되는 제임스 댐스였습니다. S-37은 1941년 12월과 1월 초까지 필리핀에 있다가 남쪽으로 피했고 이후 네덜란드령 동인도의 연합군 해군 기지로 향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네덜란드령 동인도의 자바섬 수라바야에는 연합군 해군 기지가 있었는데 S-37은 1942년 1월 하순에 이곳에 도착했고 2월 2일에 이곳을 떠나 일본군이 있는 술라웨시 섬 쪽으로 향했습니다. 2월 8일 S-37은 마카사르에 상륙하기 위해 다가오는 일본 함대를 목격했습니다. 이때까지 S-37은 일본 군함보다 주로 수송선 등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1942년 2월 8일 오후 6시 13분, S-37은 약 9km 거리에 있는 일본 구축함 3척을 발견했습니다. S-37은 여기서 약 30분간 일본 수송선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는데 결국 나타나지 않자 댐시 함장은 일본 구축함을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S-37이 다가가자 일본 구축함은 4척으로 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 함대, 수송선을 포함해 더 많은 함정들이 나타났습니다. 오후 8시 36분에서 40분 사이 S-37은 어뢰 4발을 일본 구축함 4척에 각각 쏘았고 일본 구축함 중 하나에 어뢰가 명중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S-37의 어뢰를 맞은 구축함이 바로 나츠시오였습니다. 근처에 있던 다수의 일본 구축함들이 폭례를 투하하면서 잠수함을 찾았지만 S-37은 위험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했습니다. 나츠시오는 함 중앙 기계실 부근에 어뢰를 정통으로 맞아 함체에 큰 구멍이 났습니다. 이후 나츠시오의 기관실이 침수되어 항해 불능이 되어버렸지만 침몰하지는 않았던 관계로 구축함 쿠로시오가 켄다리로 예인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월 9일 오전이 되자 돌아가는 해역에 풍랑이 거세졌고 나츠시오는 걷잡을 수 없이 침수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나츠시오는 오전 8시 43분 침수가 급격히 진행된 함체가 V자로 꺾여 술라웨시 섬 남방 해안에서 침몰했습니다. 나츠시오에서는 8명이 전사하고 6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때 나츠시오의 수병들이 나츠시오의 폭례가 폭발하는 심도를 30m로 설정해서 배가 가라앉으면서 대폭발이 일어났고 자폭한 것과 같은 상황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결국 미 해군의 구형 잠수함이 일본 해군의 최신의 구축함을 침몰시킨 셈이 되었으며 나츠시오는 태평양 전쟁에서 미 잠수함에 의해 침몰된 첫 번째 일본 구축함이 됩니다. 이 전과로 S-37의 댐시 함장은 네이비 크로스를 받았습니다. 나츠시오의 뜻밖의 침몰은 카게로급 구축함들이 앞으로 겪게 될 운명을 미리 알려준다고도 하겠습니다. 구축함 열전 시리즈 앞으로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계속됩니다.